당신은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본 적 없으신가요? 늘 웃는 얼굴로 누군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내려놓고 달려가는 사람 말이에요. 정미자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이른을 앞둔 나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미자 씨.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늘 참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자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도 단 한 번도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나일까, 왜 하필 나를 남겨두고 가셨나 하는 원망은커녕 오히려 남편이 고생 많이 했다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자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도라지 무침,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 시금치 나물. 매일 다른 밑반찬 8가지를 준비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채워두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아들이 직장이 힘들다고 전화하면 엄마는 괜찮다, 손주들의 학비 걱정을 말하면 역시 괜찮다, 자신이 무릎이 아파 밤을 새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그 말은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고 아파도 괜찮다고 했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도 밤중에 혼자 울어도 소주 한 잔을 마시며 한숨이 나와도 미자 씨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 괜찮다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우물인지를 말이에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미자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손녀의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그 미역국 또 먹고 싶어. 7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구나, 자신이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 밤 미자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최고급 미역을 고르고 소고기도 가장 좋은 부위를 사들었어요. 돈을 세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위한 것이니까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층 빌라 강남의 한 골목. 재개발 지역이지만 월세만 해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미자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손녀의 환호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던져진 한마디. 어머니, 오셨으면 김치도 좀 담가주세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당연하다는 말투였어요. 당신은 우리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섞인. 미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린 미역국 재료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나온 손녀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거든요. 할머니. 손녀가 품에 안겼을 때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국도 끓여주고 김치도 담가줄게. 손녀의 소복한 웃음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미자가 부엌에서 반죽한 고추장을 이겨내며 손가락에 맺힌 빨간 고추를 씻어낼 때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손녀를 위한 이 행동이, 손녀를 위한 호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게 말이에요. 그날도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미자가 준비한 밥, 국, 4-5가지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졌어요. 손녀는 이미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저녁 뉴스. 평온했어요. 그 평온함이 깨지는 데는 겨우 한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잠깐만 보태주면 금방 돌려줄게.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미자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몇만 원인데?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200만 원쯤이면 어떨까? 200만 원. 미자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있는 돈, 앞으로 필요한 병원비, 약가, 그리고 언젠가는 와야 할 마지막 날까지의 생활비.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역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미자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느껴야 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반년 전에도 아들은 월세가 모자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잠깐이었어요. 3개월 전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도, 2달 전 카드값이 밀렸다고 했을 때도, 매번 잠깐, 매번 곧 돌려줄게였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미자는 처음으로 그 시간의 숫자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줬는가, 얼마를 잃었는가가 아니라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많지 않다는 것을, 통장에 남은 돈이, 자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엄마니까라는 세 글자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미자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내일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미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녀는 이미 영상을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미자는 차창 밖의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돌아 말을 툭 던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름도 많이 썼거든요. 다음엔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마치 호텔 손님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당신이 너무 많은 자원을 사용했으니 다음부터는 더 조용히 해달라는 말처럼. 미자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누구였을까요? 엄마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콕 찔렀어요. 20,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운전만 계속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와 같았어요. 그날 밤 미자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을 힘도 없었거든요. 겨우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뜨여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 그곳에서 영화 같은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을 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군요. 그 5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반찬을 만들고 돈을 빌려주고 상처를 받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 받은 게 뭐였나요? 기름을 많이 썼다는 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미자는 자다가 깨고 깨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른을 앞둔 나이, 지쳐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끝날 줄 모르는 희생. 그때 비로소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이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미자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아들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자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은 특별했어요. 미자는 평생 처음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결심했거든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문화센터였어요. 낡은 건물 입구에 붙은 포스터들. 글쓰기 수업, 요가, 서예, 그림 그리고 텃밭 가꾸기. 미자는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글을 배웠어요. 50년을 글을 읽기만 했던 여인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요가 수업에서는 몸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직였던 이 몸. 이 몸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같은 나이의 여자들도 자신의 울음을 알아주는 듯 했어요. 그리고 텃밭.
아파트 옥상에 가꿔진 작은 밭에서 미자는 흙을 만졌습니다. 진짜 흙이었어요. 음식을 만들 때의 재료들이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흙. 손에 묻은 흙을 보며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나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아니,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걸.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아들의 전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 어머니, 요즘 어디 가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매번 그런 메시지들이 왔어요.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왜 집에 가지 않는지, 왜 돈을 빌려주지 않는지. 누군가를 위해 말하고 설득했던 일생을 끝내기로 한 거였어요. 미자는 단지 조용히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글을 썼고 몸을 구부렸고 흙을 만졌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반항이 아니라면 뭘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뭘까?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여인. 정미자의 조용한 단절이 가장 큰 목소리였어요. 며칠 전 손녀의 통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잃었다고 했어요. 직장을 옮기려다 실패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미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네 반장은 아파트 계단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정미자 씨, 그래도 아들이 저러는데 엄마가 나서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교회 언니는 저런 시대야. 자식 앞에서 부모가 견뎌야지. 또 걱정하고 또 거들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미자의 친구도 뭐 하냐고 저런 아들이 저러는데 돈이라도 빌려줘야지. 라고 했어요.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미자는 이제 안다면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이 평생을 얼마나 짓누르는지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동네 반장에게, 교회 언니에게, 친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못 돕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미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죄책감, 아들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미자는 그것들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것과 자신의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건 다르다는 걸. 한두 번 손을 잡아주는 것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는 건 다르다는 걸. 아들의 직장 실패는 아들이 견디고 배워야 할 일입니다. 미자가 대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손을 내밀었다면 자신은 또 다른 60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들은 미자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손주들도 그들을 둘러싼 사회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래도 엄마잖아라고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미자는 아프지만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노후 자금. 그것을 보며 미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고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정미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본 건 아닐까요? 평생을 괜찮다고 말해온 사람. 자신의 마음을 계산해 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이른에 가까웠던 사람 말이에요. 당신 혹은 당신의 엄마, 당신의 할머니가 정미자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가 정해준 역할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미자가 이른을 앞두고 찾은 것은 거대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조용한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만족감. 텃밭에 흙을 만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혼자의 밥상 앞에서 느끼는 평온함. 그것들이 모아져서 만든 것이 비로소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만약 정미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경계를 그으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에서 말이에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